안녕하세요.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의심스럽다면 지금 이 영상을 돌리세요. 저희 아이는 2017년 9월경에도 수시 6개를 쓰기에는 성적이 너무 부족해서 교과서 전형이든 학생부 전형이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시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을 포함해서 1등급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잘났다고 제가 여기서 자랑하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릴 때부터 습관만 잘 들이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전형을 보면 수시 전형에는 보통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9월경부터 자소서를 쓰고 10월 초까지 거진 한 달 반 정도 수시에 매달렸다가 이게 끝나면 11월 수능날까지 정시 준비를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입시정책의 전반입니다. 또 수시는 대학에 따라 최저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정시는 수학 능력 시험을 주로 하는 전형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아이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표와 대외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올릴 영상에서는 그럼 뭘로 수능 1등급을 가능케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과목당 수능에서 18점에서 20점까지 점수를 점프할 수 있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기관에서 당시 2002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조사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발표한 겁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수시는 몰라도 수능 당일날 평소와 달리 점수를 점프할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선일보의 기사와 수능에서의 성적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살짝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독서를 한다는 것은 시험에서 지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게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수능 국어를 예로 들었을 때 저희 아이의 경우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는 지문 파악이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읽고 그걸 푸는데 20분 먼저, 종료 시간보다 20분 먼저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도 다음 편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이번엔 1학년 내신에 해당되는 지필고사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 사회, 한국사의 성취도는 높은데 나머지는 0. 저희 아이 기준으로 책과 관련되어 있는 성적은 높아요. 이유는 지필고사 기간에 책을 전체로는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세세히 자세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아이의 독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두 번째 영상까지는 꼭 봐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고1 4월 대성 모의고사입니다. 즉 내신 지필고사처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외고사입니다. 백분위 그래프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아래 바닥에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이 아닙니다. 수학이 참 보통이 아니죠? 특징은 역시 책과 관련된 국어 영어가 높아요. 제가 자랑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에서는 이때 철학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아이가 실토했어요. 그래서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역시 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신 지필과 달리 도리어 수학 빼고 과목당 나머지 과목은 점수가 높습니다. 이유는 바로 독서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4월 모의고사에 대한 영역별 분석입니다. 국어에서 무난히 소화했고요. 저희 아이는 국어에서 문법을 잘 못해요. 책 습관이 문법에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국어 문법을 처음 접했습니다. 수학은 난이도가 쉬운 것만 겨우 맞았네요. 저희 아이 실력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바로 수학 사칙연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웃긴 얘기지만 수학도
이 독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 손으로 쓰고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습관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영어는 실수 없이 고른 점수를 받았네요. 어떻게 보면 참 잘 보니까 지필고사보다 잘 본 듯해요. 참 씁쓸하죠. 저희 아이는 영어 문법도 중3 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영어에서 지필고사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올렸냐 하면 바로 독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전체에 대한 이해도로 영어시험 영역의 독해, 즉 세부사항 파악이나 대의 파악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단어를 많이 알면 독해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독해는 단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제가 또 아이를 들먹여야겠는데요. 저희 아이 영어 단어 실력 형편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들으면 좀 속상해 하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단어로만 시험을 본다면 10개 중 잘하면 6개 맞을 수 있어요. 창피하지만 수능날까지도 사실 어려운 단어는 잘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독해를 잘해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즉 독해는 단어 실력이 아니라 지문 해독력입니다. 지문 전체를 이해만 한다면 문제풀이 가능해요. 이때는 조금씩 문법을 공부했는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5번째 사진입니다. 고2 대성 4월 모의고사입니다. 고1보다 수학이 조금 좋아진 건가요? 그래도 5등급이네요. 국어는 무난하고 수학 말하기 힘듭니다. 6번째 사진입니다. 고2 대성 8월 모의고사입니다. 여전히 수학은 5등급입니다. 7번째 사진입니다. 대성 영역별 분석을 볼까요? 국어는 아직 문법이 여전히 틀리고 있네요. 수학은 여전 5등급이지만 계산 능력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졌네요. 난이도 D는 푸는데 C도 무지 틀리네요. 영어 듣기 때 졸았다고 하더니 이걸 보니 진짜였네요. 여전히 대의 파악과 세부 사항 파악은 지문을 개싱했다는 뜻이겠죠. 8번째 사진입니다. 정도로 찹찹했습니다. 참, 이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찹찹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본 고2 대성 8월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사진 아래쪽에 나왔는데요. 많이 속상한 게 부모 마음이겠죠. 9째 사진입니다. 이제 고3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고3 때는 희망에 대한 부분이 좀 덜해서 아이도 모의고사 결과지는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안 가져오는 것을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별 성적표가 이거 하나 있어서 이걸로 올려드립니다. 참 수학이 지지리도 못하네요. 이때까지 7등급입니다. 원점수 42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성적 맞습니다. 이 성적이 수능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3월달이었죠. 시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 독서가 평생을 먹여 살린다고 저는 이제 더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20살이고 제가 지금껏 시험 기간에도 교과서를 외우기보다 책 읽기를 우선했던 제 아이를 원망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가능하다면 보통의 아이들이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싶습니다. 꼭꼭 알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아이에게 독서로 시작하는 인생을 선물하셔야 합니다. 2번째 영상에서 독서 습관 만들기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이제 10번째 사진입니다. 공개합니다. 2018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입니다. 독서의 힘 꼭 믿으세요. 실제 저희 아이의 성적표 맞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면 8학군으로 아이를 전학시키네 마네 외부의 힘으로 성적을 올리려 하기보다는 진정 평생을 두고 행복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아이에게 선물하세요. 그래서 수능이 가까이 오는 9월에 저희 아이의 성적을 공개한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독서 습관이 수능 1등급을 가능케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도 꼭꼭 부탁드립니다.